네, 4.4절에서는요. 직교 기저와 그람 슈미트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2절의 구성은요. 첫 번째는 표준 기저라는 예시를 통해서 정규 직교 기저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것이 왜 필요한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람 슈미트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트 1에서는 정규 직교 기저에 대해서 정의하고 왜 필요한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아래 n승의 표준 기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아래 n승의 표준 기저는 아래 n승의 가장 간단한 기저인데요. 우리 여러 번 봤지만 아래 n승의 원소는 a1, a2, an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가장 간단한 기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 것만 1이고 나머지 0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만 1이고 나머지 0인 거. 땡땡땡에서 마지막 것만 1이고 나머지 0인 거. 그래서 이거를 뭐 E1, E2, EN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첫 번째로 1차 독립이에요. 왜냐하면 각각의 번째 성분들하고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수배에서 더한 것이 0이 된다면 각각의 상수배들이 다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를 생성해요. 왜냐하면 이것에다가 A1배, 이것에다 A2배, 이것에다 AN배 한 다음에 더하면 이런 모든 원소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래 n승의 베이시스가 되는데요. 사실 이 표준 기저는 기저라는 성질 이외에 더 좋은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추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두 벡터들끼리 서로 직교를 해요. 그죠? 왜냐면은 이것과 이것을 내적을 하게 되면은 이거 아까 E1, E2, EN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이 i하고 이 j하고 내적을 하게 되면은 i하고 j하고 다른 경우에 0이 나오죠. 그래서 직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그 기저의 조건인 1번 조건, 2번 조건, 1차 독립과 생성한다는 조건에다가 직교라는 조건까지를 만족하면 직교 기저, 영어로는 orthogonal basis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벡터들의 놈, 벡터들의 길이가 1이라면 그러면 1, 2, 3, 4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정규 직교 기저, 영어로는 orthonormal basis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3번의 각각의 벡터의 길이만큼 길이를 나눠주면 다 길이가 1, 2 되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3번이 이제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두 벡터들이 서로 직교하게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남은 질문이 되는 건데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배울 그람 슈미트 과정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질문 혹은 그람 슈미트 과정을 공부하기 전에 왜? 라는 질문을 해볼게요. 왜 정규 직교 기저가 좋은가? 그냥 표준 기저에서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를 찾는다. 그거는 좀 이유가 부족하고 정규 직교 기저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기저, 베이시스라는 것은 뭐였죠? 어떤 새로운 원소가 있을 때 이것을 베이시스들이 어떤 상수항을 통해서 더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은 요 실수배가 값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정규 직교 기저의 경우에는 이 값들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과 VI와 W를 내적함으로써 이 AI들을 쉽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 직교 기저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거죠. 기저로부터 직교 기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남은 질문이 되겠네요. 먼저 정규 직교 기저의 존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존재하지도 않을 수도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유한 차원 내적 공간에는 정규 직교 기저가 항상 존재하고요. 그람과 슈미트는 내적 공간에서 정규 직교 기저를 찾는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했어요. 이 알고리즘에 의하면 존재성도 증명을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파트 2에서는 그람 슈미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주어진 벡터 공간의 정규 직교 기저, orthonormal basis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과정을 위해서는 정사형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걸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아래 n승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죠. 아래 n승이 가장 쉽고 우리가 익숙한 거니까. 벡터 w의 끝점에서 벡터 v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지금 일단 벡터가 두 개가 있어요. 원점으로 시작해서 v라는 벡터, w라는 벡터가 있는데 여기서 뭘 정의할 거냐면은 우리 고등학교 때 물리 배우면 이렇게 됐죠. 하나의 힘은 두 개의 힘으로 분리할 수 있죠.
W를 이 두 개의 힘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특히 수직인 경우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을 W1, W2라고 하면 여기서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쪽을 알고 싶은 거예요. V 방향의 성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OH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바로 W1이 되는 거죠. 지금 쓴 벡터 OH를 벡터 W의 벡터 V에 대한 정사형, 영어로는 orthogonal projec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프로젝션이 뭐죠? 우리 빔 프로젝트라고도 하는데 그거잖아요. 빛을 쏴가지고 벽에 이렇게 쏴서 영화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W라는 것을 V라는 벽면에 쐈을 때 V 방향으로의 벡터의 성분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orthogonal projection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정사형이라고 해요.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project VW라고 써요. 그러니까 W라는 벡터를 V 쪽 방향으로 썼을 때의 프로젝션이다 라는 뜻이죠. 그럼 이 정사형을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의 이 벡터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데 이 벡터는 일단 방향은 V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의 크기만 알면 정할 수 있겠죠. 왜? V 방향이니까 V의 크기로 나눈 것에다가 OH의 크기를 곱하면 실수배하면 이것이 바로 이걸 W1이라고 하면 W1이라는 벡터가 될 텐데 여기서 이 크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 크기는 이 각이 세이타라고 하면 이것은 W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이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린 코사인 세이타만 알면 돼요. 수학은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돼? 뭘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돼? 뭘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돼? 그러니까 점점 쉬운 문제를 바꿔서 이 쉬운 것을 풀면 짜르르르 해서 도미노 풀리듯이 다 풀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그런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건데 코사인 세타는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면 W하고 V의 내적을 W의 크기와 V의 크기로 나누면 되잖아요. 따라서 프로젝트 VW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적은 요 식이 될 텐데 이 식은 OH의 크기는 W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긴 그대로 있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렇게 캔슬이 되고요. V의 크기의 제곱은 V 내적 V랑 같으니까 이렇게 대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V라는 벡터에다가 W 내적 V를 V 내적 V로 나눈 이건 실수가 되죠. 실수로 곱한 그런 벡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구했냐면 요거 계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뭘 구하고 싶냐면 그람 슈미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수직인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요 벡터란 말이에요. W의 V와 수직인 요 벡터를 우리가 얻고 싶은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얻으면 될까요? W에서 이 W1이라는 벡터를 빼주면 얻어낼 수 있겠죠. V'이라는 벡터를 W의 성분 중에서 V의 수직인 성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W'은 W에다가 projection VW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아까 계산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일반적인 벡터 공간에서는 다 똑같고 뭐만 다르냐면 내적 공간에서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내적이 있다면 이걸로만 대체하면 똑같이 정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직 벡터다. V1이 나오고 이거랑 수직인 V2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W3가 나왔어. W3에서 이 두 개랑 다 수직이 되는 성분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는가? 라는 게 질문인데 보죠. V1과 V2가 이렇게 있고 W3가 있어요. 그랬을 때 W3에서 V1과 V2하고 수직인 성분은 어떻게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이것도 W3의 성분을 세 개로 바꿀 수 있죠. 쪼개죠. 그래서 V1 방향, V2 방향, 그 다음에 나머지 방향. 그래서 V1 방향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V1, V3가 되겠고 그 다음에 V2 방향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V2, V3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빼주면 그러면 이 남은 것은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이것은 W3의 성분 중에 V1과 V2의 방향의 성분을 뺀 거니까 수직이 되는 그런 성분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그람 슈미트 과정이에요. 참 별거 아니죠.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인데 봅시다. 그러니까 V의 직교 기저를 구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게 목표고요. 목적이고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K가 1이라고 하고 0벡터가 아닌 벡터 V1을 고른다. 그 다음에 V가
스팬 v1부터 vk이면 종료고, 만약에 v1부터 vk까지 스팬하는 것이 전체를 스팬하지 않는다면 그 뺀 집합에서 뭔가 원소가 있겠죠? wk 플러스 1을 골라요. 그 다음에 아까 그림에서 했던 것처럼 wk 플러스 1에서 기존에 뽑았던 v1부터 vk까지의 성분의 방향을 다 제거를 해주면 새로운 vk 플러스 1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vi하고 수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수직 벡터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하게 되면 계속 새로운 원소를 얻게 될 거고, 원래 내적 공간이 유한 차원이라면 그러면은 이건 유한번의 과정 후에 끝나겠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끝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 차원일 경우에는 쓸 수 없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연습 문제는 2차 이하의 다항식 P2R에서 이거는 뭐예요?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의 제곱이라는 것들의 집합이죠. 네, 엄밀하게는 AI는 R의 원소고, 여기서 두 다항식 F와 G의 내적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P2R은 내적 공간이 된다. 이 공간의 정규 직교 기저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xx 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이것은 기저이지만 정규 직교 기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하나하나 직교가 되도록 아까 그람 슈미트 과정을 이용해서 1, 그 다음에 x를 변형해서 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을 변형해서 뭐 하나 만들고 해서 이 세 개가 정규 직교 기저가 되도록 만들 수 있겠죠. 뭘 이용해서? 그람 슈미트 과정을 이용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통해서 해보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4.4절의 내용, 정규 직교 기저와 그람 슈미트 과정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칠게요.